네, 반갑습니다.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30일, 자, 7월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대구 아파트는 사는 것 아니래요. 사는 곳이래요. 임대인 빗자라로 전세시장 위축, 이 두 가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 앞에 가지고 왔어요. 매수 심리 금요일날 발표되는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역대 최저치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오히려 매물이 더 증가하고 매도세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매수세는 바닥을 기고 있어요. 11.1, 요 근래에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2016년 무렵 아니면 2008년 무렵 그맘때 나왔었고 이렇게 나온 적 없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대구 매수 심리 KB부동산에 가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리고 전세 거래량 제가 6월에 거래량 적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거래된 거 136건. 야, 전세 많이 신고되네. 전세 활발하네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5월달, 4월달, 3월달 이때 거래들이 막 섞여 들어오더라는 거죠. 전세 거래 6월 역대급으로 적어요. 2+2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제 부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는 지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한대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3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전인가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갈 거다. 그러니까 나갈 거다가 아니고 전세 기간 종료 죄송합니다. 전세 기간 종료가 임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3억 3천 해줄게. 3억 3천 해줄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주변에 전세가가 지금 한 2.5억 선으로 다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임박을 1개월 정도 이제 집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시기가 한 1개월 정도 임박하니까 임대인이 3억으로 낮추더래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더 임박하니까 2.5억으로 낮추더래요. 근데 아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왜?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2.5억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신축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임대인이 빗자라로 나온대요. 그런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이 전세 거래량이 더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 아파트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2.7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서 가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2.4억에 해줘. 나 그러면 아니면 나 돈 없어서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4억에 콜. 바로 콜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매물 증가. 근데 확실히 매물이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아까 매수 의지수에서 보셨다시피 매도 물량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영되고 있고 매수도 안 붙는다.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그 시장이 더 얼어붙는 거예요. 그나마 거래가 될 때가 차라리 나았는데 규제지역 막상 해제해 보니까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전세 물량 소폭 증가 8,868건, 월세 물량 대폭 증가인가요? 월세 물량은 더 빠르게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뭐래도 여유가 있고 월세를 놔도 되고 돈 없이 갭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자산 시장의 이 격차를 좀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갭 투자를 들어가고 했는데 그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울라라님 선따봉 감사합니다. 그린그린님 수박 드시면서 보시고 계시는군요. 벌써 아침 식사를 하셨군요. 저도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고 네,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증가세 계속 유지입니다. 요거 상단 하단 요 밴드를 묶어보면은 그대로 계속 임대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정부 대책 내놓는 것들이 황당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그건 뒷부분에 다뤄드릴게요. 아파트 거래량 26건, 그 중에 신고가는 1건, 6월에 거래 마무리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뒤늦게 신고되는 것 한 서너 건 더 추가될 수는 있지만 이거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저의 거래량이다. 7월에 거래가 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현재 548건이고요. 이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오늘 수성구 거래량 0이에요. 0. 수성구 거래량 0입니다. 그래도 한두 건씩은 거래가 보통 되었는데 거래가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분위기예요. 전국의 직거래 비율이 17%다.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17%다.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잖아요. 대구의 직거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맞죠? 요거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중개거래, 직거래가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거의 25% 정도가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 가격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직거래가 반드시 가격을 낮게 거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부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 반드시 100%다 믿을 것은 못 된다. 자, 7월의 거래량, 보통 요 6월에 거래량 보시면은 요 1 거래되는 것들, 요것들을 집계하면 그 다음 달 거래가 되잖아요. 6월 거래 집계했을 때 772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730건 정도의 거래가 마무리되는 거 보셨죠? 지금 852건의 거래가 신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건 정도 거래량이 될 것인가? 요게 7월에 추가 거래량이 7월에 확정적인 거래량이 된다. 그럼 한 850건? 근데 그거보다는 더 많지 싶어요. 왜냐? 요 7월 30일자로 보니까 거래량이 548건이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보니까 여기 거래가 550건 평균적으로 30일, 월말이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서 31일인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거래 이루어지고 나니까 1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더라. 그렇죠. 우리도 1000건 정도의 거래량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해제 전과 이후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20% 정도 떨어졌어요. 요거 보면은 요거 제가 야, 이것보다 4억 후반대 매물도 나와 있고 거래도 되던데, 물론 층수는 괜찮아 보이네요. 26층.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상대적으로 가격이 왜 이렇게 다시 오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거 직거래였어요. 현대 아이파크 요거 직거래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거래가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이 무조건 낮게 거래돼서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맞지 않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모습. 최고 전세가는 5억이죠. 최고 전세가 5억. 그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이 최근 전세가예요. 3억 2천. 근데 지금 진천 AK 그랑폴리스 전세 들어가신다면 이 3억 2천에 들어가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3억 2천 선택하지 않지 싶어요. 주변에 신축도 2억 5천, 뭐 2억 7천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 고점 대비 거의 전세 가격 50% 정도 떨어졌다. 전세 가격 50%? 제가 작년 연말부터 방송하면서 전세 가격 50% 낼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전세 가격이 현재의 전세 가격, 고점의 전세 가격이 50%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콧방귀를 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현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 가격, 이거 금리 오른 거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이거 빅스텝 밟았는 거, 이 빅스텝 밟으면은 2개월 후에 이 전세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 부분이. 아직 이거 반영 안 됐어요. 8월에도 이 7월에 0.5% 했는데 8월에도 0.5% 올릴 확률이 높다고 사람들이 점치고 있잖아요. 야, 이거 2개월 사이에 무슨 봉변인지 금리가 1%로 오르고, 그러면 시중금리는 한 1.5% 정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생각보다 충격이 좀 크다라는 거죠. 대구 대연 LH 3단지 가격 한 30% 빠졌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중흥 S 클래스, 이름이 또 바뀌었나요? 클래스 포디움, 클래스 중흥 S 클래스, 요까지만 보통 기억했는데 뒤에 이름이 더 길게 있었네요. 39평형 가격이 4억으로 고점 대비 한 17, 8%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야, 그거 신월성 거기 그 동네만 왜 그렇게 빠지냐? 그 동네만 왜 그렇게 빠지냐? 아니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연동, 여기 북구죠? 북구 맞죠? 딴 데도 다 똑같아요. 상황은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나마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조금 두드러져 보인다. 야, 거기 신축 막 2개, 3개 입주하잖아. 삼정 그린코아. 그 3개의 세트 입주하잖아. 그것 때문에 거기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되어서 그것이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 그러면 여기 만약에 달서구에 있는 지역에 뭐 신월성이라는 곳, 여기 월성동 지역,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일부 소수의 아파트들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느냐? 사실은 그 원인은 조금 더 확장시켜 봐야 돼요. 가까운 달서구, 인근의 달서구에
뭐 죽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부터 해서 신축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인근에 가까운 곳에 남구에도 있죠. 그 다음에 송현동에 뭐 송현 수자인도 있죠. 옆에 서대구도 있죠. 이 달서구 지역에 인접한 지역들의 아파트들, 그쪽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범위를 너무 좁게만 놓고 보시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신월성 지역의 입주 물량이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제 입주가 물론 입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죠. 3, 4개월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이 7월 달이니까 거의 올 연말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또 딴 데로 빠져나가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사실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 재미 많이 봤어요. 부동산도 이 재미를 본 사람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잖아요. 이 갈아타기에 이 아주 절묘한 이 비과세 혜택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발이 좀 묶이는 경우들도 눈에 띄더라. 네. 그 다음 오늘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 앞부분에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네요. 상인형 모아일과 파크뷰 20% 정도, 대구 노원 한신더유 요것도 30% 정도. 여기도 북구인가요? 노원동. 네. 여기도 보시면 야 신월성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뭐 수성구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나머지 가격 뭐 옥포이진 캐스빌 떨어지고요. 나머지도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거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규제 이후에 나타나는 거. 규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그래도 이 와중에 신고가 나오는 거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20% 오히려 가격 낮은 것이 좀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지겠지.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을 때는 나중에 과거의 용인 사례 영상 뒷부분에 나오기도 할 텐데요. 조금 충격적인 것. 와, 저도 저 정도까지였나? 굉장히 플래카드 많이 보고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정도까지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거래들이 나옵니다. 오늘 거래 26건 수성구 0이었어요. 네, 이렇게 거래 정리는 해볼까요? 1억 미만 투자 아직도 하고 있는 곳 있어요. 부산 지역 보면 1억 미만의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지거든요. 이거 가격 4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네. 어떤 아파트는 2억 3억 떨어지는데 얘는 4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네. 하지만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거의 뭐 20% 30% 다 뭐 비슷하다는 거죠. 네. 건당 거래대금 살짝 올라갔다가 그렇게 또 막 올라가는 듯한 또 이게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다시 가격은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6월 지금껏 보지 못한 역대 최저의 거래량. 근데 이게 과연 끝일까? 이 대선 이후에 반짝 살아났잖아요. 거래량이 규제 해제되고 나서 반짝 살아났잖아요. 또 있는 규제라면 규제는 다 푼다? 나중에 상승할 힘이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계속 짚어드리고 있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 3억에서 5억짜리 물건들 실수요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저 정도 이자 부담 나 가능하다 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로도 저 정도 세금 부담도 없는데, 제일 무서운 건 두 채가 한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더 보유했는데 나중에 결국 이 아이를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처리도 못 받게 되고, 이 추가로 구매했는 아파트 그리고 기존 집까지 두 개가 모두 떨어지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벌었던 거 정말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거의 한 반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난다면 나중에 한 채를 더 샀을 때는 반짝 좋았을 수 있지만 남는 게 없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억 이상 전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내떼 서지 않아요. 분양권 거래량 4건. 분양권 거래량 신고가 굉장히 빠른 듯 하다가 다시 식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규제 해제 되기 전날, 뭐 전전날 좀 낌새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특별 방송을 다시 하곤 했었는데, 규제 해제건 뭐라건 거래량이 살아나건 뭐라건 3개월은 지켜보자. 차라리 조금 올라서 살 때 사더라도 3개월은 지켜보자. 시장 분위기 다시 위축되고 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시 언젠가는 상승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앞부분에 거래량 지금 7월의 거래량 나중에 다음 달 말에 확정이 되면은 1000건을 넘어가기가 사실 좀 1000건 전후에 거래량, 1000건을 살짝 넘을 수 있는 거래량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대구 거래량이 그래도 빙하기를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2,000건은 넘어서야지 그래도 빙하기 탈출이다. 그 부분 특별 방송으로 한 번씩 다뤄드려요. 그러면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분양권도 직거래가 20%예요. 20%. 잘 안 팔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직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가격 보시면 모두 다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안 들다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월성 3정 그린코아 뭐 크게 5억 2천이면 크게 남는 거 없었다. 팔았는 사람 입장에서 동대구역 그렇게 많이 띄웠던 동대구역 막상 입주장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큰 재미는 없었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5억 6천 정도면 그렇게 큰 재미 없었고요. 월성 3정 그린코아 카운티 121제곱미터 층수가 조금 저층이긴 해요. 그래도 7억 6천. 근데 이런 것들도 입주장이 되면 기본 다 10억 이상은 생각했어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고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다 당첨만 되면 10억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 10억이라 그러면 야 수성구 웬만한 곳 사겠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2년 전과 지금 좀 눈높이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영상 초반부에 알려드렸다시피 거래가 너무 안 되더라. 너무 안 되더라. 그러면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7월달 보시면은 새로 입주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해야 되겠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과거에 신고 안 되어지는 날짜들이 너무 많이 적혀 들어가 있어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3월 달의 거래들 얘네들이 뒤늦게 막 신고되고 있어요. 이거 어떨 때는 보면 막 작년 거래건들도 막 신고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 전세 가격도 높아졌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억대 물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막 2억씩 떨어진 거래들 가격이 떨어져서 뒤늦게 신고했을 수도 있고 올라서 뒤늦게 신고할 수도 있고 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 2억에서 3억대 지금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2억에서 3억대 비율인데 제가 3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다 4억 이상이더라. 그래서 거래 날짜를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해? 야 임대차 3법 제대로 안 되니까 전월세 신고제 지연해 놓으니까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나라에서는 또한 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엉뚱한 대책을 자꾸 남발하고 있어요. 전세 비율 뭐 줄어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세 비율 어느 정도 수준은 적정 수준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연초 부분에 전세 거래가 적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막 신고되는 건들 지금 많잖아요. 그럼 요 초록색 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선 위로 조금 더 당겨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추후에 전세 거래는 사라지지 않는다. 전세 거래? 이거 돈 800조? 저 800조 다 돌려줘야지 전세 시장이 소멸되는데 소멸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양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순 월세 거래량 요것만 또 추려봤어요. 뭐 전세, 준전세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월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수상하다.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다가 그래도 요 정도 평균 2억 6천 요 정도면은 연초까지만 해도 신축 아파트는 요 금액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플러스 0.4억 정도 플러스 그래서 한 3.3억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신규 아파트의 전세 가격 거의 3억 물론 싼 것들은 2억 5천부터 나오지만 신축 아파트 뭐 시내 나름 입지가 괜찮은 곳들의 전세 가격은 한 3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 오른 거 반영된다면 요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추세선 하락은 아직까지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역대로 적어지고 있고 매매도 역대로 적어지고 있고 공인중개사분들 좀 많이 힘든 시기 주변에 문을 많이 닫는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구간은 2억에서 3억 구간 4억 이상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 10% 정도는 광역시 지역은 그래도 한 4억 이상의 전세 사는 분들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있으면서 은행에 대한 차익금 부담 없이 그냥 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4억 이상 정도는 부담 없다. 나중에 이런 분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지는 모르겠네요. 월세 거래량 47건 너무 적다. 월세 거래량 너무 적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요 가격이 높아서 항상 문제를 삼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떨어지면서
월세 가격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임대 시장 뭐 큰 혼란 없이 오히려 거래량 너무 지금 비수기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이 공인중개사분들 폐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번 이 여름이 참 혹독할 것 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